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평론의 이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국시대의 최후의 승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야말로 남다른 건강사랑, 그 탁월한 건강에 대한 식견,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보리밥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 일본의 전국시대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의 근거지였던 그 미카와 지방, 이제 거기에 오카자키 성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이 이에야스가 여름에 밥을 먹는데 여름 내내 보리밥만 먹는 겁니다. 보리밥만. 지금은 뭐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든지 이 쌀밥을 먹는 문화권에서 쌀이 넘쳐나지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통의 그런 전국시대였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쌀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이렇게 풍년이 들어가지고서 걷어가지고서 풍족한 그런 작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는데 가을 직전에, 그 수확하기 직전, 그 여름까지는 쌀이 모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수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곤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어떤 농업 지식을 발휘해 가지고서 작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짓는 윤작이라고 하는 그런 농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적절했었던 그런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였죠. 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달쯤에 파종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름에 한 6월 양력으로 이제 그때쯤에 이제 거두기 때문에 딱 그 쌀 수확하기 직전에 보리가 먼저 걷어가지고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을 때, 쌀은 다 먹었고 보리마저도 거두기 전에, 그 여름 전에 봄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춘궁기, 보릿고개가 되는 것이죠. 보리마저도 아직 안 익어가지고서 먹을 게 없었던 그 곤궁했던 시기. 하여간에 이렇게 옛날에는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인구 부양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당시에 나름대로 뭐 보리 농사는 잘 됐나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름에 내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리밥만 먹는데, 그 하인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왜냐면은 당시에 물론 농민들이야 쌀밥이 귀했으니까 보리밥을 먹는다 치더라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래도 그 지역의 영주인데, 다이묘인데, 아무리 쌀밥이 귀하기로서니 그 지역에 영주하고 사무라이가 그 무장들이 먹을 만한 그런 쌀은 있었단 말입니다. 충분히 내어드릴 만큼 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인이 생각하기에 이 주군께서 좀 남들 눈치가 보여가지고서 보리밥을 잡수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재치를 발휘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쌀밥을 지어가지고서 그 밥그릇에다가 쌀밥을 먼저 이렇게 고봉을 얕게 이렇게 밑에다가 깐 다음에, 쌀밥을 밑에다가 충분히 거의 뭐 깐 다음에 그 위에 보리밥을 살살살살 이렇게 얹어 가지고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리밥처럼 보이게 그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순 쌀밥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밥상을 올리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밥을 딱 와리바시 가지고서 한 젓갈 먹자마자 그냥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보리밥이 아니라 밑에 순 쌀밥이 깔려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이 전쟁통의 전국시대에 이 쌀밥 한 공기를 만들려면은 100개 마을의 농민들을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서 쌀을 긁어 모아야 이 밥 한 공기가 나온다. 이걸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것이냐 하면서 앞으로 계속 보리밥만 올리도록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혼쭐을 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자식들에게도 훈육을 시키기를, 가신들이 쌀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보리밥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복할 것이다. 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쌀이 귀한 시기, 그 보리를 먹으면서 버텨야 했던 그 시기에 이 대중적인 고난을 함께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그야말로 어떤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그 검약, 이거에 대한 강조,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건강 오타쿠였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숨겨진 이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죠. 건강관리의 비결이 바로 이 보리밥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리는 쌀하고는 그 영양 성분이 좀 다르죠.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당시에 일본 전국시대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 짓는 농민들은 최대한 다양한 곡물들을 이렇게 혼식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이로운 그런 영양분들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리밥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근대까지도 일본인들을 괴롭혔었던 각기병, 비타민 B군, 이게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리죠. 이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밥을 혼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백미로 이렇게 도정한 쌀밥보다 GI 지수, 소위 말하는 혈당 높이는 그 지수가 많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는 혈당 관리에도 좋은 것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건강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딱 체감적으로 아는 거죠. 백미로 도정된 밥을 먹을 때하고 이 보리밥을 먹을 때하고 몸이 훨씬 더 가뿐하고 좋더라, 힘이 나더라. 이제 그러한 것을 알고서 보리밥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죠. 첫 번째로 그 재물도 검약하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자기의 건강도 관리하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야말로 검약, 그 다음에 건강관리, 요거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일화,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그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혈당이죠. 혈당. 혈당 관리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논의되지만은, 그 혈당 관리의 특효라고 할 수 있는 첫바따로 실천해야 되는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많이 권장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이요법으로 이 먹는 것부터 관리해라. 식단부터 관리해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을 먹는 것. 이 통곡물을 먹는 것이 바로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첫바따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정제된 탄수화물만큼 혈당을 그냥 팍 끌어올리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보리밥 사랑,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